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 사회초년생들, 부동산에서 올인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직장에 올인할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에서 또 사회초년생들을 낳기 위한 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주식 매매업 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그들을 교수로 모시는 사람들이 주로 상승론 유튜버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신규 진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다단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신규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 아니죠. 대한민국의 2021년도 초만 해도 결국에는 6월달 되면 거래량 폭발한다. 9월달 되면 거래량 폭발한다. 입학식이 다가오면 또 거래량 폭발한다. 이사 시즌 들어오면 거래량 폭발한다. 이 폭발하다가 요즘은 거래량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는 말은 한 건, 두 건. 그게 어떤 거래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한 건, 두 건 가지고 오른다. 거래량이 거의 죽어버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찍은 거 갖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해서 거래량 만들어서 계속해서 신규 투입자들, 신규 진입자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정책 비판과 수요 공급, 투기꾼, 다주택자를 논하면서 난 하락 방법에 아이디어가 있다는 유튜버 내용들, 문재인의 잘못이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정치권에 자기 이력서 낸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력서. 나 이명박 시대, 박근혜 시대 때는 나 무슨 위원이었는데 나 지금은 이제 위원 아니야. 그런데 봐봐.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 나 위원 시켜줘. 난 정말 많은 능력이 있어. 정치권에 아부하는 거죠. 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까요? 그 분양가죠.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았다.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 싸게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해가지고 이랬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나 그래서 LH, SH 사장 시켜줘. 나 내정 시켜줘. 나는 할 수 있어. 정치권에 이력서 내는 사람들이죠. 정치권에 이력서 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무엇이에요? 정치권의 한 자리 위에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주변이죠. 이 세상은 나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나를 등쳐먹는다. 그래서 나를 생판 모르는 단지 영상을 통해 도움을 주려는 이 진심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죠. 나 이래서 성공했다. 나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조언을 들어라. 이런 거 쉽게 얻을 수 없는 조언이다. 나 무슨 사장 자리 시켜줘. 나 무슨 위원 시켜줘.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자기 돈 벌려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주변 오로지 다단계 아니면 정치에 미친 인간들만 있어요. 그렇게 미쳤으니까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이력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다? 유튜브에다 이력서 내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나왔는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해답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해답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대한민국 1인당 GDP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GDP밖에 없어요. 노동 생산성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기본 통계 자료밖에 없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식으로 2만 달러 국가, 3만 달러 국가 이거를 단순히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 자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 대한민국 기업, 가계, 정규직들 월급, 의사 연봉, 의사, 사업하는 의사, 중소기업 할 것 없어요.
싹 거기 통계 자료,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자료, 가게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그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다 통합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히 숫자화 시켜 놓은 거죠. 그 숫자화 시켜 놓은 게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유튜버들, 아니면 뭐 내가 뭐의 전문가라던 사람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위원이다, 건설부 위원이다, 내가 무슨 서울신문이다, 내가 무슨 어디 데일리신문이다, 내 경제신문의 부동산 위원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쉽게 공개되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되고 있는 그 공개된 자료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이에요. 바로 그 소득을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이라 봐야 돼요. 이 노동 생산성, 즉 이렇게 만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 공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다? 하나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좌파 정부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보듯이 좌파 정부가 탄생해요. 그게 좌파가 아니다, 난 보수다, 이렇게 짓거려도 좌파 정부는 좌파 정부예요. 좌파 정부가 탄생한다. 더 쉽게 말하면 전라도 그쪽을 기반하고 있고 민주화 세력들이 거기에 힘을 합치고 기본적으로 사상적인 어떤 경제적 사상 자체가 좌파적인 모습, 분배를 중요시하죠. 그런 정부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1만 달러 정도 성장했어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넘어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그 경제 성장률이 끝단에 찍는 거죠. 끝단을 찍을 때쯤에서 좌파 정부가 탄생하는 거죠. 그 정점에 도달한 시기에 동시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 거겠죠.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부동산에 미쳐있죠. 그런데 슬금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정권의 전쟁 선포,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위원장은 단식으로, 민주노총 폭력 침탈,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민주노총 광주본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쳐가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가 2만 5천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가 됐다. 월급이 월 360만 원이다. 37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죠. 3만 3천 달러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 안 보고 지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길거리 보다 보면 뭐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는 매일 빨리빨리 살아가야 되는 이런 규칙 안에서는 그런 거죠. 매일 우리의 삶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삶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43.9%, 이재명 30%, 홍준표는 윤석열 일자리 최고 복지, 홍준표 귀족 폐양을 막아야 한다. 그래요. 윤석열 노동 유연화를 해야 된다. 귀족 노조, 윤석열 43.9%, 이재명 30%.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무려 3, 4년 전에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봤나요? 상상해본 적 있나요? 상상해볼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수 정당의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노동 생산성 없이 노조랑 타협 없다는 세력들이 힘에서 밀리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올인할 수 없어요. 이곳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의 시기는 그럴 시기가 아니란 거죠. 왜? 2만 달러가 3만 달러 국가가 됐죠. 그 도달 사이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계소득이 2만에서 3만 원 늘어난 걸 우리는 목격을 했고, 그 시기에 좌파 정부가 등장했고 3만 3천 달러 이후로 무너져 내린 걸 봤고, 놀랍게도 좌파 정부와 민주노총과 이 노조들이 힘싸움을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노동 유연화를 하겠다, 귀족 노조를 때려잡겠다는 당의 대표가 되겠다 한 사람들이 좌파 대통령 후보에게 힘에서 밀리지 않고 놀랍게도 언론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죠.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이클. 1만 달러가 2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이클이죠. 놀랍게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노동 생산성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2만 달러가 3만 달러 됐지 3만 달러 찍고 4만 달러 올라가지 않은 거 우린 다 봤어요. 무려 2년 동안 본 거죠.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것도 신고가 내면서 정말로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셨던 것들은 이런 것들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가격으로 해서 날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날 이런 식으로 물려줬다. 그래, 오케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로 영끌에서 들어오셨던 분들, 이게 영원할 거라고 들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든 거죠. 이런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떠들어봐도요.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떨어지게 보이지 않는다, 뭐가 어쩐다,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으로 아반떼를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대리점 가가지고 아니면 딜러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직연점 가서 내 아반떼 4,500만 원에 출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걸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린 그 현실 앞에 있는 거죠. 아반떼를 한 대도 안 팔리게 하는 방법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출고, 아반떼를 공장에서 절대 안 찍게 하는 방법은 아반떼 신차 가격을 4,500만 원으로 올리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구급공무원 월 500 주면 아반떼 4,500에 팔 수 있습니다. 무조건 판매돼요. 우리 삶에 한계는 없을 것 같지만 노동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란 거죠,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죠. 오늘의 결론은 올인할 때가 아니에요. 2만에서 3만 찍고 나서 그 도달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있는 거죠.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못 느끼죠, 경제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심리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3년 전 민주당 대권 후보가 고전하고 있을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상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3년 전에 전 노조가 이 정권을 탄압하겠다, 규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수도권, 서울. 무서워요. 왜?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가장 좋은 아파트가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서울은 그게 아니죠, 수도권은. 그게 문제란 거예요.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왜? 노동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전북 현대가 리버풀만큼 주급을 줄 수는 없어요. 현실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한민국 야구 선수에게 미국 야구 선수만큼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일본 리그에서 뛸 수 있어도 일본 국가대표가 대한민국 K리그에 와서 뛰긴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